때 참 거짓 판별 문제야 얘들아. 참 거짓 판별할 때 사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게 1번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 그리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각각의 수열이 각각이 수열이야. 각각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첫 번째는 뭐가 가능하다? 사칙 연산이라는 게 가능하다. 사칙 연산. 자, 두 수열에 사칙 연산이라는 게 가능한데, 각각이 수렴하면 두 수열을 더하거나 뺀 애들도 극한이라는 기호는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 형태가 각각이 알파와 베타가 되기 때문에 수렴한다. 덧셈 뺄셈 가능하다. 곱셈도 마찬가지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그런 각각의 극한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an 곱하기 bn,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로 가능하다. 자, 세 번째 사칙연산 중 뭐? 나눗셈. 그럼 분배되면 an, 분배되면 bn, 그러다 보니까 베타분의 알파라는 게 성립한다 라는 거야.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 어떨 때? 나눗셈 할 때 조심해 줘야 된단 말이야. 왜? 이 bn이라는 수열이나 베타라는 이 극한값이 bn도 0이 아니고 베타도 극한값도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만 참인 거야. 왜냐면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 봤을 때 0분의, 예를 들어서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x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자, 분모가 0으로 가면 0분의 상수꼴은 뭘로 가버려?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발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때만 우리가 참거짓 문제에서 참이라고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우선은 첫 번째가 이 형태고요. 두 번째, an이 수렴할 때,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할 때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이 나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a의 2n이 나.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1이 나.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등등등 n번째 항에 대한 극한값이 수렴하면 그 수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수렴이고요. 짝수번째 항에다가 극한값을 취해도 수렴이고, 홀수번째 항에다 극한값을 취해도 수렴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에 극한값을 취해도 수렴인 거야. 자, 기본 조건은 뭐라고? an이 수렴할 때야 얘들아.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니네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럼 참거짓 문제에서 반대가 된다. 자, 어떠한 두 수열을 곱했더니 수렴한다. 그럼 각각이 수렴할까? 거꾸로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각각이 수렴하고 나머지 사칙연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참이란 말이야.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할 때 나머지 사칙연산 수렴한다 라고 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거꾸로 오는 경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야.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대. 그러면 an 또는 bn 중
적어도 하나 수렴한다. 자, 이 명제는 틀렸다는 얘기야.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n이라는 애를 an이라는 수열을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얘는 폭이 일정한 진동이지 얘들아 그치? b에는 똑같은 형태인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an하고 bn을 곱하면 무조건 뭐 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두 수열을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지만 각자는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판례를 어떻게 외우나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거진 문제에서는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을 때 사칙연산 참 an이라는 기본 일반형에 대한 극한값이 수렴할 때 절대값 짝수번째 홀수번째 n 플러스 1번째 수렴. 그럼 어떤 경우를 의심해봐. 항상 거꾸로 가는 경우는 거시짓이라고 생각을 해놓는 거야. 우선은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배제를 하자는 얘기야. 거꾸로 오는 경우는 거짓일 수 있다. 90% 이상은 거짓이다. 자 반대로 이런 것도 해볼게. 지금처럼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a의 en이 수렴하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en-1이 수렴한대. 그러면 n번째 항에 대한 이 값도 수렴한다. 자 먼저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 짝수번째 항에 대한 극한값 수렴한다고 나왔고 홀수번째 항에 대한 극한값 수렴한다고 나왔어. 일반항 an의 an에 대한 극한값도 수렴하냐고 물어봤어. 이게 바로 뭐야? 거꾸로 물어본 거지. 이렇게 맞아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라고. 자 an이란 수열 잘 봐봐. 이 an이란 수열 진동하는 경우 1, 3, 5, 7 나가는 이 홀수번장에 대한 극한값은 무조건 얼마로 수렴해? 1, 2, 4, 6, 8 짝수번장에 대한 극한값 뭘로 수렴해? 마이너스 1이야. 각각 수렴하지만 n번장에 대한 값은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된다고. 가장 판례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러한 진동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할게. 어떨 때 기본적으로 n번째 항에 대한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각각 수렴한다면 사칙연산이나 an의 절대값을 해주거나 a의 en에다가 극한을 취해주거나 en-1 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도 수렴하는 거야. 하지만 반대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자?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자. 왜? 이러한 진동 형태의 수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사칙연산과 그 다음에 n번째 항에 대한 극한값이 수렴하면 나머지 형태도 수렴한다고 했어. 이게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참거진 문제를 하기 전에 너네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야.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선생님 수업하기 전에 보고 있으라고 했잖아. 두 번째 수열의 대소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수열의 대소관계. 수열의 대소관계는 어떤 의미? 두 수열이 an이 bn이라는 수열이 항상 an보다 클 때 bn이라는 수열의 값이 항상 an보다 크다 이면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당연히 bn에 대한 극한값이 더 크겠지 얘들아. 그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소관계가 이럴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무한대 발산한다면 당연히 n번째 항에 대한 an도 뭐가 되겠어? 발산이 되는 거야. 자 이거 2단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렇지, 등호 붙는다라는 거야. 참 거짓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너네들이 실수하는 거야.
당연히 크면 크지만 극한을 취해주는 순간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AN이라는 수열을 뭘로 잡고 AN이라는 수열을 1-n분의 1이라고 잡고 BN이라는 수열을 1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잡아버리면 항상 n에다가 똑같은 수를 집어넣었을 땐 당연히 BN이 크겠지, 그치? 맞아요? 근데 극한을 취해주면 AN의 극한값 얼마로 가? 1. BN에 대한 극한값 얼마로 가? 1. 그래서 등호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참 거짓 문제 쓸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야. BN이라는 수열이 AN보다 크면 극한값은 크거나 같다. 등호 붙는다가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고, 수열의 대소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야? 샌드위치 정리야. 샌드위치 정리. 자, 샌드위치 정리할 때도 이제 참거짓 문제가 들어가면 조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AN, BN, CN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될 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베타로 수렴할 때 알파하고 베타라는 두 극한값이 같더래. 이거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각각 수렴하고 그 두 극한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만 극한 취해주면 뭐가 붙더라? 등호가 붙더라. 그러다 보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같기 때문에 얘가 알파로 가고 얘가 알파로 가니까 가운데에 있는 BN의 극한값도 뭐가 되더라? 알파가 되더라야. 자, 수열의 극한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부등식이라는 애가 나오면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생각해줘야 된다고 했고, 만약에 기니디 문제, 참거짓 문제에서 만약에 이러한 대소관계의 형태에서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형태가 나왔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각각 수렴한다야. 양 끝에 있는 수열이 각각 수렴한다는 말이 있을 때만 샌드위치 정리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해갑니까? 지금처럼 이러한 기본 형태, 요 세 가지 형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AN이 알파이고 BN이 마이너스 알파로 각각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거짓 문제, 즉 명제 형태의 문제는 항상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라는 명제가 되려면 P라는 진리집합 라지 P하고 Q라는 결론의 진리집합 Q가 있을 때 P가 Q 안에 포함되면 우리는 이건 참이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자, 거짓은 어떨 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포함되는 경우는 Q 안에 P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경우를 우린 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짓이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는 P가 Q 안에 다 안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거짓인 형태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일부분이라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즉 이 부분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고, 얘를 우리는 발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에서 참 거짓이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집합을 P차 집합 Q라고 하고, 얘를 다른 말로 발례라고도 합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기억 볼게. 우선은 각각이 수렴한데, 그럼 여기서도 너네들이 알아둬야 될 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이라는 애는 결국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an 곱하기 an. 그럼 극한이 분배가 되면 알파 곱하기 알파니까 알파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an이 수렴하기 때문에 4칙 연산 중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곱하기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bn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알파의 제곱이 된다. 자, 기억이 대표적인 각각 수렴할 때 곱셈이라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도 수열의 극한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니은 AN도 발산하고요. BN도 발산하면 AN 곱하기 BN도 발산한다. 각각 AN도 발산, BN도 발산하면 두 수열을 곱하내도 발산한다. 자, 참일까 거짓일까 얘들아? 그렇죠. 거짓인 거야. 왜 거짓이라고 판별할 수 있겠냐? 선생님이 그랬잖아. 각각이 수렴할 때 나머지 사칙 연산이나, 그치? 맞아요? n번째 항이나 절대값 이런 경우 항상 참이지만 거꾸로의 형태 혹은 발산한다란 말이 있으면 사실상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여기서 대표적인 반례가 어떤 경우야? A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과 BN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각각은 발산하지만 두 수열을 곱해버리면 뭐해? 또 수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이 발산할 때 곱한애도 발산이다 라는 명제는 틀린 거야 얘들아. 이해갑니까? 자, 디귿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대소관계가 나왔네. 그치? 맞아요. 자, 이랬을 때 bn-an이 0이면 가운데에 있는 cn이라는 극한값도 0이다. 자, 디귿 같은 경우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 되는 거야. 왜 거짓이라고 판별할 수 있느냐? 자, 얘네들은 꼭 뭘 쓴 것처럼 보여. 샌드위치 정리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게 빠졌어. bn과 an이 각각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bn-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말이 있지 bn이 수렴하고 an이 수렴해서 각각의 극한값이 같다는 말이 빠져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쵸? 그럼 이게 거꾸로잖아. bn과 an의 차가 수렴할 때 그럼 bn과 an이 수렴할 수가 꼭 반드시 수렴한다는 맞다 틀리다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들아. 이해갑니까?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그래서 기억은 참, 니은도 참, 디귿도 참이 되는 거야. 아, 니은 거짓. 이해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 형태들은 우선 기억과 디귿을 보면 벌써 뭐가 나와 있어? 부등식의 형태가 나와 있지 얘들아. 그치? 자, 부등식의 형태가 나오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야 돼? 우선 첫 번째 대소관계와 샌드위치라는 게 생각나면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기억 형태에서는 0, an, bn의 대소관계가 주어졌을 거고요. bn이라는 극한값이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치? 맞아요? 자, 그랬을 때 bn 제곱분의 an의 극한값이 0이냐? 자, 샌드위치 정리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제곱분의 an이라는 이 극한값을 알고 싶으면 부등식에서 가운데 항을 이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눈다? bn 제곱으로 나눈다. 자, bn 제곱으로 나누면 0 b의 n 제곱분의 an 얘는 bn분의 1의 형태가 되겠지. 맞아요? 극한 취해주면 어떻게 돼?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0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제곱 분의 an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1 극한을 취해줬기 때문에 뭐가 붙어야 돼? 등호가 붙는 거야. 이 값 얼마로 가? 0 b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1 뭘로 갑니까? 0 그래서 끼인 값도 0으로 간다 라고 해서 얘는 참이라는 거야. 맞습니까? 자, 니은 an이 발산하고 an, bn이 수렴하면 bn은 0이다. 벌써 맞아 틀려? 틀린 거지. 맞아요? an이 발산하고 an, bn이 수렴하면 bn은 수렴한다.
아까 우리 했잖아. 그쵸? AN이 발산하고 BN, 아까처럼 AN을 1, -1, 1, -1이라는 진동으로 잡고 BN을 -1, 1, -1, 1로 잡았을 때 AN 발산하고 AN 곱하기 BN은 수렴하지만 BN에 대한 극한값이 0은 아니지 반드시. 그치? 맞아요? 디귿 형태가 조금 어렵기는 해.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참거짓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이걸 두 번째로 예를 든 이유는 뭐냐면 식이 어때? 디귿 같은 경우 간단해? 복잡해? 복잡해. 그치? 복잡한 애들은 웬만하면 참이다. 왜? 만들어야 되니까 얘들아. 뭐 학교에서 함정처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거짓처럼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복잡한 식들은 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 무슨 얘기냐? 우선은 AN, BN, CN의 형태. 그쵸? AN, BN, CN이란 대소관계가 나왔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바로 뭐야? N 곱하기 BN의 극한값이 1이냐? 라고 물어본 거야 너네들한테. 그치? 그리고 이게 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N 더하기 1 AN이라는 이 수열도 뭐해? 수렴하고 있고요. M-1 CN 이라는 수열도 뭐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다고. 자, 우선은 내가 구하고 싶은 NBN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N 곱하기 해놨어. 맞아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n 플러스 1에 대한 n 플러스 1 AN이라는 수열에 대한 극한값이 1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뭘 곱해?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도 되나? n 곱하기 AN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 n 플러스 1을 곱해. 그래야 여기 수렴하고 있는 n 플러스 1 곱하기 AN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 마음대로 여기다 n 플러스 1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나눠줄 거야. 뭘로? n 플러스 1로. 오케이? 자, n-1 CN이 수렴한데 그러면 n-1 곱하기 CN 형태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 얼마 곱해? n-1.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다시 똑같은 수로 분모를 나눠주면 얘 약분해주면 원래 NCN, 얘 약분해주면 원래 NAN의 형태가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AN n-1분의 n 곱하기 n-1 CN. 자, 이렇게 해놓고 좌변과 우변에다 뭐 취해버려? 극한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로 가? 얘는 1로 갔어. 그치?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얼마로 가? 1.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얼마? 1. 기본 조건에서 얘는 얼마로 나왔어? 1.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bn이란 이 극한값도 뭘로 가겠더라? 1로 가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앞에서 바로 선생님이 예를 든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더 갖다 놓은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